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도 이슈 짚어보기와 본 주제 토크로 나눠서 지역 현안 관련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패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노창섭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본 주제 토크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지역 소식 살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슈 토크에서도 일단 다뤘습니다. 이 창원 특례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제 21대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게 대통령도 따로 특례시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회의가 열려서 창원시 입장에서는 좀 많은 기대를 했다가 이게 좌절이 돼서 실망감이 클 것 같은데요. 노 의원께서도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이렇게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 자율통합이 강제 통합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그 당시 국회에서 추진했다라면 통합시 100만 이상 되는 통합시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는 국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서로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처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는 덩치는 대학생인데 옷은 초등학교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하루빨리 이게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후퇴를 실감했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 네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지방자치의 심각한 후퇴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 시행한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금 반쪽짜리 지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 전문 개정안을 냈고 네. 그 중에 이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주와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를 넣어달라. 그다음에 청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포항, 김해, 성남같이 50만 이상 도시도 해달라는 작은 이해관계로 큰 지방자치제 개정을 못했다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20대 국회에서 좀 아쉽지만 21대가 개원되면 바로 이 지방자치 개정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자동 폐기가 뭐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종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희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 의원께서는 창원특례시 지정이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이뤄질 거라고 보고 계신지 가능성 어느 정도로 우선 뭐 전치세요?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례시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특례시가 그게 뭔데 왜 그렇게 목을 매지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 울산광역시처럼 조직, 재정, 인사, 도시계획 등을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소리인데 그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대한민국 지도 그려라 그러면 서울하고 나머지 하얗게 그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만큼 지역이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강화해도 자꾸 2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이 특례시라는 조금 이제 변형된 거라도 만들어서 해주겠다는 거고 그게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이게 의미를 갖는 이유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창진 통합 문제가 묶여 있어요. 네. 사실 옛날에 마산, 진해, 창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이제 묶었던 게 이 올해 7월이 되면 딱 10년이 되거든요. 근데 그 통합을 할 때 이게 자율적으로 했느냐 거의 반강제로 했고 노 의원께서도 국가에서 이제 그걸 시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신들 통합을 하게 되면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의 하나도 지켜지지 네.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 또 이 특례시까지 무산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 지역에 무슨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럼 수도권 말고는 다 망하라는 소리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꽤 많은 시민들이 특례시가 뭐 우리한테 뭘 주지? 떡을 주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이제 아까 방금 예상한 특례시 이제 무산이 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일단 발표를 했어요. 전국의 창원, 고양, 용인, 수원 이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100만 이상인 도시에서 한 건데 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법제처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차관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다시 국무회의를 의결을 하면 국회에 다시 이게 상정이 되는데 발의가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달 말쯤에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고 사실 이게 이제
특례시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권한을 많이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돼야만 하고 사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부 때보다도 가장 이제 강한 정권이고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저는 이제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특례시 법안이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슈 짚어보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원시의 해묵은 논쟁거리죠. 마산 해양 신도시 개발입니다. 마지막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창원시정 연구원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가 되는데 결과의 핵심은 공공성과 상업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마산해양 신도시에 대한 창원시정 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곧 마무리된다.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그 마산 해양 신도시는 마산 앞바다에 반경 2km 정도 되는 동그란 준설토를 쌓아서 만든 인공섬이 있어요. 그거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이제 이게 매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섬을 만들었는데 뭐 2003년도에는 드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기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섬 존재가 잘 보이지 네. 않는데 시민들이 등산 가서 산 꼭대기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언제 저렇게 보면. 큰 섬이 있지? 그만큼 엄청난 공사를 이게 한 건데 그게 2003년부터 이제 그 해양수산부하고 협약을 해서 마산항을 개발을 하는데 마산항을 개발하려면 큰 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심이 깊어야 되니까 그거 준설을 하고 그 흙을 어디다 버리냐 고민을 하다가 정말 놀라운 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이 섬을 쌓아가지고 만들자, 네. 새로운 땅도 만들고 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게 이제 2015년부터 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땅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땅인데 그 들어간 돈이 4천억이 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번번이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다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창원에 아파트 너무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 수익성을 좀 창출하려면 아파트도 좀 짓게 해주고 또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부족한 공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4천억이 넘는 돈을 회수를 하려면 아파트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봤더니 공사비 검증단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사업자 선정이 여러 번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3월에 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창원 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게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돈이 어떻게 드는지.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5월 말에 곧 있으면 이제 오픈이 되는데 뭐 그 결과가 이제 나오기 직전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도 높아지고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관심이 가는데 노 의원께서 소속된 창원시의 환경해양 농림위에서 이 마산해양 신도시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환경해양농림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 제가 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최근에 앞에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갑보신항의 준설도 투기장으로 마산 앞바다에 약 19만 평의 땅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시정연구를 용역한 건데 이게 이제 화면에 보시면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 형태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대충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약 19만 평의 세 가지 섹터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소통 공간으로 글로벌 스마트 혁신 도시 이래 가지고 민간에게 이걸 제공하는데요. 스마트 혁신 거점 센터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아레나 공연장, 스트리트 몰, 문학 복합 시설로 유치한다는 게 한 섹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환경 미래도시 공원을 만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통공원이라든지 친환경 체험시설이라든지 프라우 아일랜드라든지 미로미로 포토존, 도섬 조각공원이 있거든요. 그 연계하는 공공부문 공원으로 이제 조성한다는 거지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문화산업융합 AI 공감도시를 만든다는 게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을 가미해가지고 스마트 형태로 AI 도서관, AI 윤리연구원, AI 문화직업체험관, AI 기술 미래 인재 양성관, AI 융합미술관 등을 만들어서 스마트 공감 도시로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공간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19만 평에 관련된 내부의 교통도 친환경적으로
뭐 도보라든지 자전거, BRT라든지 트램으로 친환경을 유치한다는 기본 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노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정말 이상적인 섬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성,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유 의원께서는 또 공공 건축가시니까 이런 밑그림 개발 계획 들으셨는데 좀 짚어주실 내용들 말씀해 주실까요? 내용 자체는 너무 이상적이고 좋죠. 결국 이제 돈의 문제인데 이미 4천억이 들어간 돈 중에서 우리가 회수해야 될 돈도 절반 이상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빚인데 네. 그 빚 위에 또 저렇게 이제 장밋빛 미래를 펼치면 이제 뭐 재정적으로 힘들겠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39사단이라는 군부대를 이전했을 때 거기다 전부 유니시티 아파트가 다 거의 다 들어섰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 부산 하야리아 부대 군부대의 규모가 똑같았어요. 네. 그걸 이전했을 때 부산 시민들은 그걸 전체를 다 시민공원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십시일반 자기들이 성금도 모으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운동을 해서 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제 사업성이냐 공공성이냐 문제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골칫거리로 갈등을 야기를 해왔고 네. 결국에는 지난 2015년부터 민자를 추진해서 공모를 했을 때도 결국은 이제 공영개발 목소리가 높은데 민자들이 주거 상업 위주의 개발을 너무 많이 개발에 넣어놨고 신용도도 낮고 시민 점수도 미달됐다 해서 3번이나 이제 무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3번이나 무산됐으니까 당연히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뭔가 공영개발을 할 논리는 충분히 확보가 된 거잖아요. 이제 돈의 문제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개발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한 그 백화점식의 여러 가지가 이제 되느냐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서 가장 좋은 건 나라에다가 좀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9년 4월부터 국회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공론회를 여러 번 거쳤고 2019년 12월에는 창원시 또 자체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시정 개발에다가 연구 용역이 곧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금 그 말씀하신 청사진과 그것들을 너무 장밋빛 미래만 할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어찌됐든 이 사업지는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창원 방문했을 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부의 정은 어느 정도 따와서 이걸 시범지구처럼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유 의원께서는 정부 예산을 좀 확보해 와야 한다. 그래서 예. 예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창원시 의원 입장에서도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약 여기가 가포지구하고 마산 해양신도시 해가지고 약 4,300억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교수님처럼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분에서는 뭐 대통령 공약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포지구 같은 경우는 약 1,000억이 들어갔는데요. 배후의 도시의 그 땅을 매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약 1,400억을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면 실질 투입된 1,000억에다가 빼면 한 400억이 흑자거든요. 그러면 가포지구는 400억이 흑자고요. 나머지 이제 양신도시 19만 평 이 부분 약 3,400원에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실제 400억이니까 3,0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비를 일정 정도만 공공부문 기본 시설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낸다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는 이제 전임 시장들이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부분에만 사용하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시정연구원의 큰 방향은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낸다면 약 3천억 정도는 우리 창원시 예산이 약 3조 5천억 예산입니다. 3조 5천억에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배포 자금을 뭐 지금 현재 1,000억 정도 대출한 상태인데 이건 해마다 좀 갚아내고 국비 정도 뭐 하고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을 하면 우리가 조금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약 19만 평의 공공적인 마산 앞바다에 멋진 해상 공원이 생긴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해양 신도시 개발 방향의 큰 방향에 있어서는 잘 나가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창원시가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에 그럼 걸맞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창원시장이 동부가 신해양 거점 도시 창원
이제 이게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2024년까지 문화, 관광, 해양, 그다음에 생태가 살아있는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일 기존에 있는 데서 이 모든 걸 다 충족시키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인데 지금은 작년에 세종시하고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가 선정이 돼서 시범 사업지구로 이제 선정이 돼서 했는데 사실 스마트 시티를 완성을 한다는 건 완전히 그 도로를 깔 때부터 그 밑에다가 설비를 잘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신도시가 아니면 반쪽짜리 스마트 시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후된 도시도 물론 얼마든지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목표로 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부산 에코델타 시티, 세종 신도시 2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적임지가 어디냐는 거죠. 여기는 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창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창원시가 제조업이 쇠퇴가 됐는데 그 제조업들을 자꾸 기계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지금 스마트 제조업으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라는 게 어떤 인텔리전트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것들을 같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도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이 나라를 근간을 흔드는 바꾸는 뭔가 큰 틀을 새로 제시를 하는데 그게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그린 뉴딜 사업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부합을 합니다. 스마트와 그린은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절호의 찬스에 창원시는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정부하고 빅딜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 뉴딜 사업, 스마트 제조업, 친환경의 해양 공업 이 모든 게 창원 그 마산 해양 신도시에 집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무조건 개발하는 방향은 아니니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전임 안상수 시장은 여기 아파트 몇천 세대 진다 해가지고요. 결국 무산됐습니다만은 창원시 주택 보급률 108%입니다. 특히 바로 앞에 월영 부영 아파트는 미분양 상태거든요.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 때 아파트는 안 맞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 계획을 안 잡으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거기가 마산 하포구거든요. 이주영 전 국회 부회장님은 케이블카 넣고 그다음에 관광타워 넣고 막 이런 토금 위주의 사고였습니다. 이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당선자 최용두 국회의원 당선자는 네버랜드라고 좀 AI 가상현실과 같은 이런 걸 제안했는데 그거는 스마트하고 저는 충분히 매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와 최용두 당선자가 협의를 한다라면 좀 보완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좀 급하게 하지 말고 19만 평이라는 땅이 어쩔 수 없이 생겼다라면 이것을 미래 세대에 창원시 마산 앞바다에 20년, 30년 미래를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장기적 계획을 간다라면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구연구원대로 멋진 해양공원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기적 계획을 짜서 차근차근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만 좀 무성하고 무산되는 거를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이 5월까지지만 결과는 좀 더 있어야 될 거란 말도 있거든요. 이 정확한 개발 계획이 언제쯤 공개될까요? 현재 의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5월 초에 이제 의회 보고했고요. 아마 지금 알기로는 이제 시민 대상 온라인 여론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 창동 오동동이기 때문에 창동 오동도 상인연합회나 또 환경단체나 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 6월 말 되면 기본 계획을 아마 시장님이 이제 발표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확정된다라면 한 1년을 준비해서 2020년에 이제 착공해서 2024년에 준공한다는 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창원 특례시 지정 무산과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밑그림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7세기 스페인 철학자 발타자르는 탁월한 능력은 새로운 과제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 발전하고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어려움들이 경남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헬로 경남 통해서 유튜브 채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